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10년, 20년 넘게 일했고 적금도 들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이만하면 됐겠지. 그런데요, 노후 파산은 꼭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나는 준비가 됐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큰 수술비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모아둔 돈을 꺼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월급날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쓰고 나면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은퇴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열어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보험료, 통신비, 경조사비 모두 여전히 나갑니다. 30년 동안 월급날이면 채워지던 통장이 이제는 빠지기만 합니다. 마치 물이 새는 욕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노후 파산을 피하는 첫걸음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생각을 다시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월급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한 달 벌고 한 달 쓰는 생활.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식비를 쓰고 남는 돈은 조금 저축합니다. 또 다음 달이 오면 다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이 구조를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손주 생일, 자녀 경조사, 가족 행사도 계속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관리비와 세금이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월세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순간 통장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번 달만 좀 많이 썼겠지. 다음 달엔 덜 쓰면 되지. 그런데 다음 달에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일을 더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수입을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후 파산은 한 가지 이유로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잘못된 믿음,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찾아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준비가 끝났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10년, 20년 일했고 적금도 들었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후는 1년, 2년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이어질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모아둔 돈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술비가 나갑니다. 치료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입원비, 간병비, 약값, 회복기간의 생활비까지 함께 나갑니다. 거기에 자녀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꺼내 쓰다 보면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얇아집니다. 노후 자금은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선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월급형 소비 습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 달 단위로 살아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부족하면 다음 달 월급을 기다렸습니다. 이 생활은 월급이 있을 때는 굴러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소비 방식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배수구는 계속 열려있는 욕조와 같습니다. 물이 새고 있는데 새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별 생각 없이 쓰던 고정비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보험료, 전기 결제, 외식비,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용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작은 돈들이 전부 무게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지였던 지출이 노후에는 이대로 계속 써도 될까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잘 되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중에 모른 척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 부모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자식 세대도 자기 삶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대출, 불안정한 일자리, 자기 가족 하나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식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과 부담은 다릅니다. 부모가 너무 기대면 자식은 미안함과 부담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돈 때문에 가족 사이에 서운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오래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한 따뜻한 결심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 15년 정도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20년, 3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60대에 은퇴해서
80대, 90대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 자금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 몇 년을 잘 버티는 것보다 끝까지 천천히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은퇴했을 때는 여행도 가고 가족에게 선물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보상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지금 쓸 수 있느냐보다 앞으로도 계속 버틸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나간 돈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 식비, 병원비, 약값, 관리비,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 있던 지출을 눈앞으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돈은 머릿속에 있을 때보다 종이에 적혀 있을 때 훨씬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계속 새어나갑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를 하나만 줄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휴대폰 요금제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안 보는 유료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보험료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매달 습관처럼 나가는 돈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36만 원입니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노후에는 이런 돈이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절약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줄 때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정해보세요. 나는 내 생활비 1년치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병원비로 남겨둔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않겠다. 도와주더라도 얼마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수입입니다. 큰 돈을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내 몸과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게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작은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분은 글쓰기 수업이나 손재주가 있는 분은 공예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나이에 뭘 해라고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수입은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생활 리듬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노후에는 이 감각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노후 파산이 무서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마주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미리 들여다보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출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고정비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의 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입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부 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번 달에 나간 돈,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나를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정리는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앞으로의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내 두 발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떼시면 어떨까요? 비바람이 오더라도 같이 걸어가면 덜 춥습니다.